안녕하세요. 오늘은 챗GPT 시대의 대학원생의 생존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번에 걸쳐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챗GPT가 생각보다 우리에게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는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챗GPT 인공지능 플랫폼 시대에 대학원생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챗GPT가 우리가 논문을 작성한다든지 할 때, 특히 영어로 논문을 작성할 때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건 이제 확실한 건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좋은 세상이 왔구나. 인공지능이 다 알아채주니 참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편한 거는 확실하죠. 편한 건 확실한데 과연 이게 대학원생들한테 무조건 좋을 거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챗GPT라는 거는 이제 도구죠, 도구. 우리는 이 도구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도구의 특성. 그 도구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고 뭔가를 할 때에 크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게 도구의 정의죠. 그러면 이러한 도구가 개발되면 무조건 좋으냐? 당연히 좋죠. 편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래를 손으로 하는 거에 대비해서 그 세탁기가 해주면 당연히 훨씬 더 편하죠.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그게 도구의 장점이죠. 이 도구라는 거는 작업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여주죠. 그거는 자명한 사실인데 이 도구의 특성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세탁기를 예로 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세탁을 하는 능력을 생각해 봤을 때 도구가 없을 때 사람의 능력도 차이가 있겠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세탁의 능력, 세탁, 빨래 능력, 혹은 효율, 혹은 편리함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도구가 없을 때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있겠죠.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차이를 이 정도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0이고 누구나 어느 정도는 빨래를 할 수 있으니까 빨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이만큼 있고 혹은 더 잘하는 사람이 여기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그 난다고 해도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세탁기라는 도구가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되죠? 도구가 도입이 되면 이것이 껑충 뛰게 되죠. 즉 여기는 지금 도구가 없을 때 맨손으로 빨래할 때고 그 대비 우리가 세탁기를 가지고 빨래를 한다. 도구가 있다 했을 때 이 능력이 누구나 이렇게 크게 증가하죠. 증가를 하고 이 못하는 사람이 이 정도 증가했을 때 잘하는 사람은 그 도구를 잘 다루면 더 증가를 하겠죠. 근데 그 차이가 여전히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평균치가 있고 원래 맨손일 때 평균치가 있고 세탁기를 사용했을 때 평균치가 있으면 이 상승하는 문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도구를 사용했을 때 이 사람들 사이의 이 차이는 뭐 크게 의미가 없죠. 요게 이제 이 맨손으로 빨래를 하냐 아니면 세탁기를 빨래를 하냐의 차이인데 이 세탁기라는 도구를 사용함으로 해서 이 세탁의 능력과 효율과 이 편리함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껑충 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탁기라는 거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조건 세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꼭 요 도구라는 걸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지금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조금만 이제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달리는 능력 혹은 어떤 일정 시간 내에 이동하는 능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동 거리라든지 이동 능력, 효율성. 자, 우리가 그냥 달려가지고 달리기로 맨몸, 즉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몸으로 달릴 때 달릴 수 있는 거리는 물론 차이가 있겠죠. 그죠? 마라톤 선수랑 그냥 일반인이랑 큰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그 차이라는 게 이 스케일에서는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느리고 어떤 사람들은 빠르고 이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맨몸 대신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전거라는 이 툴을 이용하는 거죠. 툴. 이것도 툴이고 이것도 툴이죠. 이 자전거라는 툴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능력이 이동하는 거리와 능력이 어떻게 되죠? 확 증가하죠. 이 세탁기랑 비슷하죠. 그냥 달릴 때랑 이 자전거를 사용할 때랑 예를 들어서 이 자전거 그냥 자전거 아니라 전기 자전거로 갑시다. 전기 자전거, 전동 자전거. 그러면 이 거리가 이 엄청나게 증가하죠. 그럼 아주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이 툴만 사용할 수만 있으면 엄청나게 증가를 하죠. 그리고 원래 잘 달리던 사람도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이 원래 잘 다니는 사람이 무조건 자전거를 잘 다룬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될 겁니다. 이 사람 여기 갈 수도 있고 못하던 사람들이 여기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여전히 어떤 차이는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전기 자전거를이라는 툴을 이용했을 때 이 차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전히 차이가 있는데 그 편차는 있겠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 대비 이 사용했을 때의 이 상승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의 이 차이점이 뭐 크게 부각은 안 되죠. 물론 어떤 자전거를 이용한 어떤 프로라든지 프로페셔널하게 자전거 대회를 나간다든지 어떤 기록에 도전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일반적인 일반인들에게 이게 뭐 큰 차이는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자전거를 타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또 다른 수단들이 있죠. 자전거 외에 또뭐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버스가 있을 수도 있고 기차가 있을 수도 있고 굳이 곧 이 툴이라는 걸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챗GPT는 지금 제가 어떤 이런 관점에서 이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제 챗GPT도 이제 툴이죠. 툴. 자, 이 챗GPT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영어 논문 작성이라는 이 한정된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더라도 물론 이 챗GPT는 훨씬 더 많은 곳에 사용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챗GPT라는 이 특정한 플랫폼, 인공지능 플랫폼 여러 가지 많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뭐 영상을 만들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을 텐데, 이 챗GPT라는 이런 특정한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사용하지 않을 때랑, 미사용했을 때랑, 챗GPT를 사용했을 때랑,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죠. 를 사용했을 때랑. 이것도 툴인 거죠. 이 툴을 사용했을 때랑,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이걸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능력은 이 챗GPT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곳에 많이 사용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영어 논문 작성이라는 이 특정 요것만 생각해 봅시다. 영어 논문 작성을 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시간 내에 논문 작성을 할 수 있는 어떤 효율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안에 몇 편의 논문을 작성할 수 있냐. 혹은 1년 안에 몇 편의 논문을 작성할 수 있냐.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냐. 뭐 이런 능력을 생각해 본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 챗GPT가 없이 일반인들이 우리 이 대학원생들이 있을 때 물론 여기에도 아까 이 맨손으로 세탁 능력 혹은 맨몸으로 달리는 능력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능력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런 능력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능력 차이가 있겠죠.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챗GPT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마찬가지로 툴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이제 확대시켜 주는데 제가 볼 때 이 챗GPT는 원래 이 능력이 높은 사람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무슨 뜻이냐면은 챗GPT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큰 편차를 가지고 이 확률, 이 영어 논문 작성 능력과 이 효율성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즉 아주 잘 사용하면 능력이 엄청나게 증대할 것이고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이 챗GPT를 사용해서 나오는 어떤 텍스트를 무분별하게 자기가 잘 판단을 못하고 사용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크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 원래 잘하는 사람은 이런 정도인데 지금 이제 이 능력이 원래 떨어지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물론 이 학생도 이 툴을 잘 사용하면 증가를 하겠죠.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이상까지 갈 수도 있는데 확률은 낮겠죠. 그리고 이 원래 능력이 떨어진 학생일수록 어떤 상황이냐 이 현실은 마이너스로 갈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이제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 미사용했을 때는 요 정도 분포를 가지고 있다면 챗GPT라는 이 툴을 사용했을 때 사람의 능력이 한계치가 이렇게 크게 더 편차가 커질 것이다. 엄청나게 편차가 커질 것이다. 요거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 세탁기를 사용했을 때는 편차가 뭐 커지긴 하겠지만 이 전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그 맨손으로 할 때보다 훨씬 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맨몸일 때 이 정도 편차가 있지만 자전거를 할 때도 이렇게 편차는 생기지만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데 비해서 이 챗GPT라는 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요게 이 편차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즉, 그 시체말로 빈익분 부익부가 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잘하던 학생은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해서 원래 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효율이 극대화될 것이고 원래 잘 못하던 학생은 이걸 사용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사람의 능력의 한계치가 능력의 편차가 더 커질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가 올 것이다. 그래서 편한 거는 있겠지만 정말 좋은 세상이냐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를 생각했을 때 대학원생이 가졌으면 좋을 어떤 뭐 조언 뭐 그런 걸 해보자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챗GPT를 잘 사용하자. 1번은 잘 사용해야 된다. 툴, 챗GPT 활용을 막을 필요는 없다. 잘 사용해야 된다. 잘 활용해야 된다. 이 툴을 우리가 굳이 멀리할 필요는 없어요. 요거를 우리가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된다. 안 하면 손해다. 그거는 한 가지 확실한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사용을 하되 여기 보세요. 자기의 이 기본적인 능력, 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이 기본적인 능력치가 늘 올려야 돼. 그러니까 기본 내공을 올려야 돼. 기본 내공을 상승시켜야 된다. 기본 능력, 펀더멘탈한 능력을 상승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상승시키면 상승시킬수록 챗GPT를 사용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크게 증대할 거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기본 능력이라는 게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인공지능 플랫폼을 사용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능력 때문에 이러한 영어 논문 작성 능력과 효율성에서 차이가 나느냐. 요거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